강을 일컬어 생명의 젖줄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정책 인터뷰, 오늘은 하천 관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장님.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넓은 강, 하천부터 색강까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그 주요 하천으로 볼 수 있는 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이 있고요. 유역 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큰 하천이나 댐이 있는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분류해서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걸쳐 집중강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전국 하천에 11만 5천 톤, 즉, 그 덤프트럭으로 말씀드리자면 약 5천 대 분량을 수거했습니다. 이 중에 주요 국가하천이나 그 댐에서 약 7만 톤을 수자공사에서 수거를 했고요. 그 지방하천은 80개 지자체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 강 하류로 갈수록 강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섬, 하중도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의 쓰레기 수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예, 홍수기가 되면 강수위가 높아져서 하중도가 잠기게 됩니다. 이때 그 쓰레기가 나뭇가지 등에 이제 얽혀서 쌓이게 됩니다. 하중도 같은 경우는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인력으로 수거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올해 해빙기를 지나 갈수기가 되면서 하천 수위가 좀 낮아지면서 하천변에 쓰레기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부터 대청 운동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좀 수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그런 어려움, 인력적인 면이나 수거 관리의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장비 수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물량이 많을 경우에 장비 수량을 늘리면은 문제없이 수거를 할 수 있는데요. 인력 수거에 같은 경우에는 인원 확보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수거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많은 의견을 좀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을 여러 단체나 이런 기관이 같이 관리하는 이런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2009년부터 환경부가 그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환경부가 국고를 좀 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는 그 관리구역을 나눠서 집중으로 이제 그 전담해서 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쪽에서 이제 수거를 완벽하게 해내면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하천 관리 일원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 쓰레기 관리 체계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는 이 하천 관리 유입 방지와 수거 관리의 어떤 처리 방법이 바뀐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바뀌나요? 환경부와 합동으로 올해 새롭게 시도되는 하천 쓰레기 주민 자율관리 사업입니다. 주민 자율관리 사업이라고 하면은 홍수기 전에 상류 하천에 있는 쓰레기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그 협동조합을 육성해서 수거를 전담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류에 사는 주민들은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요. 하천 경관도 깨끗해져서 주거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하류 지역에 사는 분들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하천 관리의 어떤 특수한 기술적인 면이나 아니면 장비가 요하는 하천은 사실 그런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 분담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예, 지역 주민이 이제 만들게 되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요, 육상변에 있는 쓰레기를 인력으로 수거했던 부분을 지역 주민이 이제 담당한다는 그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지역 주민 그 협동조합에서는요, 하천 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 지금 많은 쓰레기들을 자율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하게 되고요. 자원 재활용도 좀 하게 되면서 그 수환경, 다시 말씀드리면서 상수원 댐의 그 오염 방지와 그다음에 깨끗한 수생태계 보호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민의 발길 닿지 않아서 장비가 요하는 하중도를 비롯한 하천 주변, 거기는 어떻게 앞으로 개선되는 점이 있나요? 하천 관리가 일원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전문 수거 업체가 있습니다. 그 수거 업체가 장비와 선박 그걸 통해서 이제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면 부분과 육상 부분을 구분해서 좀 어렵고 힘든 전문적인 그 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그 수거 용역 업체가 수행을 하게 되고요. 육상변에 있는 이제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지역 협동조합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천 관리 일원화를 통해서는 그것이 다시 일원화되어서 정기적으로 전 하천을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면 그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업하는 방법들이 이제 좀 달라서 그 쓰레기가 좀 어찌 보면 방치될 수가 있습니다. 일원화가 되게 되면 그 전 하천에 대한 쓰레기 관리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 관리 일원화되고 난 후의 관리는 이 수자원공사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 국가하천과 그 댐이 있는 하천 등은 저희 수자원공사가 계속 담당하게 될 거고요.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좀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수거 체계가 일원화되다 보면 그런 수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통적으로 다시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이 하천 쓰레기 수거 못지않게 또 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이 아름다운 강이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실현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